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지속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오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움직임 속에서 과연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이게 여기에 박스권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볼 거다. 그리고 반대로 이 박스권 안에서 다시금 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그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차트상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 특히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곳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자, 여기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런 봉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구간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구간들을 한번 선을 쭉 그어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매집을 했던 구간들, 그리고 3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한 번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 있는 박스권이 있다. 지금 이런 구간들이 이제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 위에 매물대까지 한번 올라갈 수는 있을 것이다. 왜? 그만큼 긴 시간 동안 물량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이 구간,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던 흐름이 진짜로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7월부터 했을 때는 빠져나가는 그림처럼 보인다. 그리고 기관은 잡아주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거 기간을 바꿔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자, 8월부터는 또 어떻습니까? 외인이, 기관이 다 잡아먹는,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자, 7월이 언제입니까? 이때부터 이런 강한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다. 이런 상승을 시켰던 움직임에서 여기서 왕창 빠져나가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움직임 이렇게 나타났으면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기간을 이제 바꿔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매수하는 움직임 딱 쭉 나타나 줬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돈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추세도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있고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 안에서 또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상승세 좀 더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위에 매물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줄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지금 부산 에너비 쪽에서 계속해서 이 원전 관련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스 터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충분히 우상향할 만한 그런 재료로 이제 나와 있다. 게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게 되면은 우리 기술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정황상 근거는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는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매수 같은 경우 이 박스권을 깨지 않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하단 부분에 왔을 때 한번 매수를 좀 해볼 만하고 이런 구간에서 자, 외인이 그리고 기관이 추가적인 매수를 해준다면은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런 움직임에 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매도 같은 경우에 어떠냐? 이때 물량들을 모아놨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 같이 좀 보고 있다가 제가 이런 움직임 포착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듣는 경험이 있죠.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라는 격언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점 구간에서 잡아 가지고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신호 보시면은, 자, 움직이기 전에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된다. 여기서도 이런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좀 그려졌다. 그리고 반대로 파란색 신호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겠죠. 자,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 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기술 이야기해 보자면 이제 우리는 우리 기술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자, 여기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 박스권을 벗어난 순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여기 앞에 고점 구간이라 해봤자 5,240원 구간 뭐 얼마 남지도 않았죠. 이런 구간은 충분히 도달해 가지고 오히려 더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이미 얘네들이 만들어 놨던 고점 구간이 여기가 하나 있고 또 여기가 하나 있다. 근데 이게 5,240원 구간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 5,840원 구간을 한번 노려본 지표가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위에 구간 또 어디냐? 이 라운드 피겨 부분인 이 6,000원 구간이 있죠. 그래서 6,000원 구간까지는 우리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이 6,000원 구간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갔을 때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한번 생각했다가 상승 나온다라면은 목표가 또 갱신하고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매도했다가 다음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 어디다? 이 6,000원 구간이다라고 점사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 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네,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